안녕하세요.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입니다. 그 일찍이 나폴레옹은 오늘의 나의 불행은 과거 어느 시간인가 잘못된 나의 행동 때문이다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하월시아를 기르다 보면 그 어떤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, 잘 기르다가 한 10여 년을 아주 탑을 쌓아가며 잘 기르다가 일순간 그 나의 잘못된 행동, 뭐 꼭 잘못됐다 하기보다도 깜빡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전체 하월시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. 그 두 가지는 오늘 살펴볼 것은, 하나는 동해이고 하나는 냉해입니다. 뭐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.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한번 해보면, 동해는 겨울 동자에 이제 해로울 해자, 그것입니다. 이게 얼어서 해를 보는 것이 동해이고, 냉해는 차가울 냉자에다가 해를 보는 건데, 그 성장 임계점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식물은 성장을 멈춥니다. 멈추었다가 다시 임계점 이상으로 온도가 돌아왔을 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, 그렇게 성장을 멈추면서 각종 면역력도 약해지고 해서 질병이 달라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걸 보면 동해는 주로 겨울에 오는 것입니다. 냉해는 뭡니까? 냉해는 여름에도 온다. 한여름에도. 예를 들어 벼의 성장 임계점이 뭐 15도에서 25도다. 그러면 여름에도 오치커 해에서 불어오는 찬 그런 기온으로 인해서 한여름에도 밤에 10도 이렇게 온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럼 방송에서 벼농사 냉해를 조심하라. 바로 그것입니다. 냉해와 동해.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길러보니까 어떤 면상이 있냐. 이 옵투사처럼, 저는 동해를 한 2번 입었습니다만, 옵투사처럼 이렇게 물주머니가 많은 것은 여 위에 얼어버리면 이렇게 화산 분화구처럼 끝이 이렇게 폭폭 파입니다. 심하게 얼으면. 그래서 화산 분화구처럼 백록담처럼 아니면 백두산 천지처럼 그렇게 옵투사 이 창 끝이 그렇게 폭폭폭폭 파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온이 꼭 동해를 입지 않더라도 그런 한 2도나 1도나 그런 상태에서 각종의 기온이 떨어져가 있으면 이 안에다 에어 포켓이라 해서 공기 주머니가 생깁니다. 공기 주머니가 생긴 거를 하월시아를 잘 모르시는 상인분들은 그것이 진주라 합니다. 안에 공기 주머니 생겨서 이렇게 투명하게 무언가 진주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. 그거는 그렇게 본 형이학적인 표현이지 하월시아에 진주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진주가 바뀌는 건 못 쓰는 것입니다. 그만 그건 이제 밀어내고 새싹이 나왔을 때 본격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. 그래서 아까 나폴레옹이 이야기했다시피 과거의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오늘의 불행이 온다. 이 하월시아 기르기도 마찬가지로, 내가 잠깐 외출을 하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발코니에 창을 열어놓고 다녀오니까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져서 살짝 어는 경우도 있고, 장기간 집을 비워서 그렇게 또 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물론 하월시아의 그 화분에 물이 없으면 생명은 부재합니다. 어떤 영하 5도로 가도 그때 없다 그러는데 생명 부지를 이해한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. 그 이야기에. 근데 하월시아를 생명 부지만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? 원인적 가치를 끌어내려니까 이미 한번 그렇게 얼어버린 것은 심하게 데미지를 입니다. 심하게. 근데 이제 냉해는 그 성장 임계점에 못 미쳐서 하는 냉해는 하월시아 경우에선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, 하월시아는 그냥 노천에서 던져놓고 키우는 게 아니고 시설 온실, 이 시설 재배, 온실에서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집 발코니에서 기르게 됩니다. 그래서 한여름에 냉해가 입었다 하월시아, 그런 거는 제 경험으로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
동해는 이제 입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. 그 동해의 현상은 대개 옵토사 같은 것은 잎 끝이 이렇게, 겨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어렸을 당시는. 그런데 이제 봄이 오면서 잎 끝이 이렇게 화산분화구처럼 그렇게 되거나, 아니면 여 안에 에어포켓이 들어가서 하얗게 되거나,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로제 타입이나 만상 같은 경우는 대개 어떤 현상이 있느냐. 위에 그 현상으로 벌써 어렸을 때 현상으로 보면 위에 그 눈이 오듯이, 아니면 살얼음이 희게 얼듯이 이렇게 창이 희끄름하니 그렇게 변합니다. 그리고 그때 분을 털어서 분 뿌리를 보면 건강한 색깔이 아니고 약간 황토 색깔 비슷하게 한번 얼었던 그런 색이 납니다. 그래서 그 뿌리를 다 버리고 다시 새로 나야 이제 그게 회복됐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로제트 타입 같은 경우에 이 성장 중심 가운데, 성장 중심은 아무래도 약하겠죠. 이 약한 부분이 겨울에 얼었고 나서 이렇게 보면 노랗게 변합니다. 황색으로. 그 어떤 분은 그걸 금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는데, 그건 금이 아니고 동해를 입은 그런 현상이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동해를 입어서 이듬해 이제 봄이 돼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녹색으로, 엽록소가 생성이 돼서 녹색으로 돼서 다시 잘 자라주는 것도 있고, 그렇지 않는 것은 거기가 쭈글쭈글하게 쭈그러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저 동해를 입은 게 제가 좀 있습니다. 그걸 함께 한번 살펴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먼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하월샤를 보시겠습니다. 자, 그럼 동해를 입은 하월샤입니다. 이렇게 잎 끝이 쭈글쭈글하게 말라서 죽고 새잎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그렇습니다. 이렇게 대표적인 게 동해를 입은 겁니다. 이제 이건 안에서 그 세촉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웃자라 버리고 아주 볼품이 없어졌습니다. 이것은 너무나 금으로 치면 잘 들었죠. 어떤 분이 오셔서 너무 금밭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금이 아니고 동해를 입은 겁니다. 자, 이것도 그렇죠. 동해를 입어서 하고 안에 새잎이 나오고 있죠. 자, 이 우리 집에 그 대들본데 자랑하는 슈퍼 갤럭시, 참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.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? 기다려 보면서 해야죠. 이게 전부 동해 입은 것들입니다. 동해는 겨울 동해 얼었다는 이야기죠. 겨울에 얼은 거. 냉해는 여름에도 입습니다. 성장 기온보다 더 떨어졌을 때, 예를 들어 벼가 20도에 잘 자라면 10도, 12도 됐을 때 그때 성장을 멈추고 그런 어떤 해를 입는다. 그것이 냉해다. 동해는 얼어버렸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렇듯 동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. 무섭습니다. 그러면 이제 동해가 걸렸을 때 이것을 이제 뭐 해결한다는 그 식물을 오래 기르신 분들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,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.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떤 뭐 방법을 후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거를 원상 회복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. 매우 어렵습니다.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지금 온실에 왔는데 온도계가 영하 뭐 5도를 가리키고 있다. 이럴 때는 일단 절대로 뜨거운 물로 이걸 급한 마음에 이거 얼었으니까 뜨거운 말로 해동해야겠다. 그렇게 하면 다 삼켜서 죽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가 고기나 생선 같은 거를 냉동실에 넣어놨다 해동할 때 가장 좋은 게 자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동하든지, 아니면 찬물로 하든지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얼어있는 얼음 알갱이를 찬물로 녹여줘라. 찬물로 녹여주고, 뭐 어떤 사람은 메네데를 담근다 어떤다 하는데,
그 뭐 한두 개 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합니다만, 그것도 뭐 이미 뿌리가 상해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때 자꾸 영양제를 준다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. 물론 이 식물은 이 공기 입이나 기둥에서도 영양제를 빨아들입니다. 우리 사람도 인간도 마찬가지죠. 이 피부 호흡을 하죠. 이랑 마찬가지인데 그걸로 영양소를 해서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회복하는데. 근데 그런 경우로 가지 말아야 된다. 예.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어려운 것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현상을 볼 수 나누면, 만상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창 끝이 허옇게 살얼음 얼었듯이 그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뿌리는 쏟아보면 건강한 뿌리는 허옇게 쭉쭉쭉쭉 뻗어가는데, 아니면 물을 과습을 했던 그런 뿌리는 썩으면서 약간 갈변으로 검은색으로 가고 있는데, 이렇게 얼었는 만상의 그 뿌리를 보면 마치 물을 삶아 놓은 듯한 투명하면서 약간 황갈색을 띠게 됩니다. 그때는 이미 뿌리도 썩었다. 그러면 다시 그 뿌리는 자연 도태되고 새 뿌리를 받아서 내렸을 때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.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옵조사 같은 거는 잎 끝이 화산 그것처럼 볼록볼록 쏙쏙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. 그것도 다시 밀어내서 새싹이 나와서 가득 채울 때까지 그만큼 시간을 빼앗겨 버린다. 그 다음에 뭡니까? 거기에 에어포켓이 들어가서 진주가 들어가 있다. 그것도 그 진주 들어가 있는 게 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.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렇게 황변해가 노랗게 골드로 되어 있는 거 있죠. 그것도 그 자체가 엽록소가 생겨서 변하기보다는 그걸 밀어내고 새싹이 나와서 그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.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? 그래서 옛날 그 광고 카피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. 그렇듯 정말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깜빡하는 그런 실수로 인해서 내가 소중하게 기른 10년, 20년 기르는 이 하월시아의 그 완벽한 수영이 흐트러질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 아는 문제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걸 다시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. 자, 아무쪼록 늘 하월시아랑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지금까지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